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브리핑을 통해서 체크해드렸는데요. 구체적인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이번에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특히나 독일은 1% 넘는 강세를 기록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ECB가 이제 금리 인상을 중단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점쳐졌기 때문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범유럽 지수인 유로스톡스 50 지수도 1% 넘는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1.33% 오른 4,279포인트 선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장 초반 그리고 막판 때까지 살펴보시면 오후장에 가서 이렇게 급등하는 주가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도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ECB는 이날 통화정책 이사회에서 기준금리를 4.5%로 책정을 했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에 0.25%포인트씩 올리기로 결정을 내린 겁니다. 작년 7월부터 10차례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는데 하지만 이날 성명을 통해 ECB는 이번 금리 인상이 이번 사이클의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를 견인했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에서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가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까지 함께 작용이 되면서 유럽 증시가 이렇게 강하게 반등해줬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원유 선물 가격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원유도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살펴보시면 2% 넘는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2.45% 오른 90.69달러의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는 결국에 공급 부족 우려 때문에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에너지기구인 IEA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으로 올해 4분기까지 공급 부족이 예상이 된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IEA 보고서가 발표되기 하루 전에도 오펙이 수요가 더 견조해졌다면서 전망을 상향을 했고 또 감산이 유지될 경우에는 올해 공급 부족을 예상한 바 있는데요. 여기에 IEA까지 보고서를 통해서 힘을 실리게 했고요. 이에 따라서 국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2% 넘는 강세를 기록했다는 점 참고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선물 가격 흐름 그리고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상을 상회한 경제 지표들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것을 탄탄한 미국 경제 상황으로 해석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고 지수별로는 다우존스가 0.98%, S&P 500은 0.84, 나스닥은 0.8%, 러셀 2000은 1.4%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8월 PPI가 전달 대비 0.7%가 상승해 2022년 6월의 0.9%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0.4%를 상회했고 상무부가 발표한 8월의 소매 판매 역시 전달 대비 0.6%가 증가해 예상치였던 0.1%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투자자들은 이것을 미국의 견조한 경제 상황이라고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관심을 모았던 반도체 업체 암홀딩스가 성공적인 IPO로 시장에 데뷔하면서 IT 업종 전반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으며 중국인민은행이 또다시 경기 부양 목적으로 정책금리 중 하나인 지급준비율을 0.25%포인트 인하한다는 소식도 호재로 적용했던 가운데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를 통해 시중은행의 지준율의 가중평균치가 7.4%로 책정되며 이것은 15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고 지준율 인하 결정은 지난 3월 이후 이번이 올 들어 두 번째입니다. 업종별로는 소매, 기초소재, 부동산, 유틸리티, 에너지, IT, 금융, 운송 등 대부분이 상승했고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288%, 달러 인덱스는 0.8%의 상승세를 보였으며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반도체 업체 샘테크 코프는 10% 상승한 반면 미국 배우 작가 조합의 파업이 향후 실적에 부담을 가할 것이라고 밝힌 넷플릭스의 주가는 오늘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2.85%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8월 생산자 물가지수인 PPI가 전달 대비 0.7% 상승해 2022년 6월에 0.9%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하며 예상치였던 0.4%를 상회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1.6% 상승해 역시 예상치였던 1.2%로 웃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전달 대비 0.2%가 오르는 데 그쳐 예상에 부합했고 전년 대비로는 2.2% 상승하는 데 그쳤으며 8월 PPI가 크게 오른 것은 에너지 가격 상승 탓으로 PPI 에너지 지수는 10.5%가 급등했으며 여기에 경유와 항공유, 철강, 고철 가격의 오름세 역시 PPI 상승 요인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상무부가 발표한 8월 미국 소매 판매는 전달 대비 0.6%가 증가해 예상치였던 0.1%를 크게 상회했는데요. 7월의 상승폭이 0.5%였던 것을 감안하면 연준이 베이지북에서 밝힌 대로 미국 소비자들이 여름 휴가에 억눌렸던 소비를 많이 해소했다는 평가로 휴가 여행 등의 영향으로 주유소 판매가 5% 이상 늘었던 가운데 연준은 하반기 완만한 성장이 예상되지만 여름 소비 과다와 9월 이후 재개되는 학자금 대출 상환으로 인해 소비 흐름이 끊길 수도 있다고 염려하는 분석입니다. 소프트뱅크가 대주주인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암홀딩스가 나스닥 시장에 성공적으로 데뷔했습니다. 암홀딩스는 전일 공모가를 $51로 책정했고 오늘 $56로 첫 거래를 시작했는데요. 이번 IPO를 통해 전체 지분의 약 10% 이하인 9,550만 주를 매각해 48억 7천억 달러를 조달했으며 나머지 90%는 소프트뱅크가 컨트롤하며 소프트뱅크는 지난 2016년 암홀딩스를 320억 달러에 인수한 바 있었습니다. 상장 초기 약 600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산정된 암은 이것을 기준으로 하면 가격 대비 수익 배수인 PER이 최근 회계연도 이익을 기준으로 110배에 달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PER이 약 108배 수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지나친 고평가란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뱅크의 가격 조율 전략에 따라 시장에 풀린 지분이 전체 10% 이하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자산운용사 등 투자자들이 암을 자사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기 위해 물량을 구하면서 가격은 높게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인데요. 회사 측은 상장 투자자 유치 과정에서 데이터 센터와 자동차용 칩 설계 사업 분야의 높은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이를 통해 2025년까지 칩 설계의 전체 시장 규모가 약 2,500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투자사 버크셔 해서웨이가 보유 중이던 휴렛패커드 주식을 550만 주 매각했다는 소식입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 SEC 공시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HPQ의 주식 550만 주를 매각했고 현재는 1억 1,550만 주를 보유 중이며 이번 매각은 한 주당 평균 약 29달러에 이루어졌고 총 매각 금액은 약 1억 6천만 달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경제매체 배런스에 따르면 버크셔가 여전히 HP의 지분 약 11.7%를 소유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 가운데 버크셔는 최근 몇 분기 동안 US뱅크 코프를 비롯한 여러 은행 주식을 매각한 바 있으며 투자자들은 버크셔가 HPQ 지분을 추가로 매각할지 주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휴렛패커드의 주가는 1.8%가 하락해 27달러 8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미시간 대학의 9월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69.4이며 이어 연방준비제도의 8월 산업 생산량, 뉴욕 연방은행의 관할 지역 9월 제조업 지표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인덱스, 그리고 노동부의 8월 수출입 가격이 발표되고 내일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럽 증시 그리고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는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어제장 국내 증시 흐름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가 모두 강하게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도 1% 넘는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1조 원 넘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지수를 큰 폭으로 견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572포인트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위주로 어떠한 흐름이 포착이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일제히 1%에서 3%대까지 탄력을 받으면서 강세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삼성전자는 1.13% 오른 71,700원의 종가를 기록을 했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3% 넘게 튀어 오르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12만 원 선에 복귀를 했습니다. 특히나 장 후반부에 가서 매수세가 큰 폭으로 몰렸고 장중 고점 자체가 12만 2,200원이었다는 점을 체크해 보셨을 때 고점에서 마감가를 형성했다는 점도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 그리고 2차전지 셋업체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큰 폭으로 유입이 됐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이 2.73%, 삼성 SDI가 4.66%, LG화학이 2.41% 모두 다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에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었던 2차전지 셋업체들인데 모두 다 강한 흐름을 나타내줬다는 점도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그 외에도 포스코 퓨처엠이 3.75%, 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4.54%,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4.34% 오르며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2차전지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특징주에 넘어가서 더 자세한 이슈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이 함께 반등해주면서 네이버가 1.58% 올랐고요. 카카오도 1.05%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살펴보시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11% 올랐고요. 셀트리온이 0.96%, SK바이오사이언스도 0.99%로 1% 가까이 되는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줬다는 점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이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지만 어제는 이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훈훈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확인 가능합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거의 2% 가까이 되는 상승률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전일 종가는 899.47포인트였는데 900포인트를 눈앞에 둔 채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함께 유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어제는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에코프로가 0.56% 올랐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는 3.64% 강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에코프로 BM 3.64% 오른 28만 5천 원을 기록을 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0.56% 오른 90만 4천 원을 기록하면서 90만 원 선 지지해줬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사실 어제 장 초반에는 93만 원 선까지 다시 터치해냈지만 결국에는 탄력이 둔화가 되면서 90만 원 선을 지지해주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다는 부분입니다. 또 반도체 종목들 중소형주들이 코스닥에서 관심을 받았습니다. 투톱을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주들 쪽으로 매기가 확산이 되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도 역시나 조금 있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러한 로봇주들 다시 한번 매수세 유입됐고요. 대표적인 종목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5%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의 IPO를 앞두고 여전히 기대감은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약바이오 섹터 살펴보시더라도 여전히 투자 심리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HLB 그룹주들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HLB가 3.73% 올랐고요. HLB 생명과학도 1.57% 오르며 종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포스코 그룹주들 코스닥에서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포스코 DX 같은 경우 7%대 탄력 받아 나가면서 54,500원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포스코 엠텍의 경우에도 3.3% 올랐습니다. 이어서 엔터주들까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주들 살펴보시면 JYP 엔터테인먼트가 4%대 강세를 기록을 했고요. SM도 1.31%, YG 엔터테인먼트도 5.83%를 상승률을 기록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강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바로 반도체 종목들입니다. HPSP도 4.14% 올랐고요. 원익 IPS도 7.21%, 동진세미캠도 7.14%, 그리고 리노공업의 경우에도 1.67% 올랐습니다. 하나마이크론도 11.66%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을 했고요. 하나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9.38% 오르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급등해주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반도체주들이 이렇게 오른 것은 감산 효과가 본격화되고 이제 업황 턴어라운드가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투자 심리가 개선이 됐다라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KB증권은 최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용 반도체 가격 인상에 성공을 했다는 점을 조명을 하면서 삼성전자의 감산 효과 그리고 이러한 가격과 관련되어 있는 이슈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이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4분기 말에 공급 감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객사가 이렇게 스마트폰용 반도체 가격이 인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했다라고 파악을 했는데요. 따라서 이 반도체 투톱을 살펴보실 때 삼성전자 같은 경우 기관 투자자들이 4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특히나 기관 투자자들이 SK하이닉스를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그리고 그런 매수세가 이렇게 코스닥의 중소형주들 쪽으로도 일제히 확산이 되면서 빨간불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서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LG화학 그리고 금양 같은 이런 2차전지 종목들 일제히 반등에 성공해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차전지주들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것은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앞으로 더 많을 것이다. 수요량은 증가할 건데 공급이 이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제시가 됐기 때문입니다. 2030년대 중반부터는 전기차 배터리 공급량이 수요량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요.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가운데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생산량 확대에 주력하는 동시에 폭넓은 제품 라인업을 구축을 해서 이 배터리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시장 조사업체인 S&E 리서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코리아 어드밴스 배터리 컨퍼런스에서 향후 배터리 주요 생산 지역은 북미와 유럽 또 중국으로 재편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과 일본의 주요 배터리 업체는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또 중국 업체는 중국과 유럽에 투자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기차 판매량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이렇게 급증하게 되면서 2030년대 중반부터는 이렇게 글로벌 배터리 업체들이 생산 능력을 추월을 할 것이다 라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감에 2차 전지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OLED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18.5% 올랐고요. 야스가 11.15%, 선익 시스템도 8.19% 오르면서 이런 대표적인 종목군들이 일제히 강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최신 스마트폰인 아이폰 15 패널 공급전에서 기술력으로 압승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따라서 이 아이폰 15 패널 초기 물량의 4분의 3가량을 삼성 디스플레이가 점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이 투자 심리를 개선을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매수세가 이런 대표적인 OLED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유입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이었습니다.